여러분, 결국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열심히 그리고 또 성실히 살아왔는데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라면 이번 영상이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하신 분, 반복되는 인생에 회의를 느끼시는 분,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효율과 효과가 나지 않으셨던 분도 획기적인 시간관리법 3가지를 통해서 인생을 기획하면 원하던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어떻게 세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죠. 약 15년 만에 1300억 자산가가 된 현승원님, 제대 후 30살이 되기도 전에 400억대 자산가가 된 알렉스 베커, 무일푼에서 13번의 사업 실패 후 1000억대 자산가가 된 댄록,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부자로 500억대 자산가인 론 무어 등 젊은 나이에 압도적으로 성공한 영앤 리치들은 드래곤볼에 나오는 정신과 시간의 방해라도 들어갔다 온 걸까요? 어떻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다른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저 위치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산 것도 맞죠. 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을 요리하는 방법이 남들과 달랐기에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시간이 보상을 줄 수도 있고 복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냐고 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8.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그나마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43.4%로 전 세계 1위입니다. 둘 중 한 명은 노후에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근로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은퇴 시기도 희망 은퇴 시점인 65세보다 10년 빠른 55세에 은퇴하는 경우도 많죠.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소득은 줄어들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5, 60대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 아픈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인생이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잘못 살았거나 실수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드시나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보상을 하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성공인들의 시간관리 3가지 핵심 포인트를 깨닫고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부터 잘 집중해 주세요. 시간 관리의 첫 번째 요소는 목표를 세우는 건데요. 뭐야 거창하게 얘기하더니 뻔한 얘기하네 하고 끌려고요. 뒤로 갈수록 뻔하지 않고 신박한 내용일 겁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 다 뒤져봐도 못 들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뒤집기 위한 첫걸음은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생각 외로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게 있더라도 목표가 부담스러워 세우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목표가 없는 사람이 굳이 시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도 루틴을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고민을 하며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목적지 없이 항해하는 배가 바다 위에 그냥 놓여 있는 것처럼요. 만약 지금과 똑같은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살길 원치 않는다면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냥 살다 보니 잘 살게 되었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목표는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목표는 크고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나는 목표 크게 세우면 현실적으로 와닿지도 않고 오히려 부담에 짓눌리던데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목표를 크게 세워야 하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동일한 환경에 놓여있는 A, B, C 3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5년 후에 순자산 1억을 모으는 것이 목표입니다. B라는 사람은 5년 후에 순자산 10억을 모으는 것이 목표죠. 그리고 C라는 사람은 5년 후에 순자산 100억을 모으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마다 다른 목표를 같은 방식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없겠죠? A는 167만원씩 매달 저축하면 5년 후에 1억을 모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B는 어떨까요? 5년 후 10억을 모으려면 못해도 1년에 평균 2억씩 벌어야 하니까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스타트업에 들어가든 생각을 바꿔서 행동할 겁니다.
C라면 어떨까요? 5년 후 100억을 모으려면 사업을 시작해서 매년 2배 이상 성장시키고 5년 후 200억에 엑시트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겠죠. 우리는 현실적으로라는 기준으로 목표를 세워선 안 됩니다. 목표를 크게 잡아야 생각이 확장되고 그에 따른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죠. 목표를 정하는 두 번째 팁은 인풋이 아닌 아웃풋으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성장 목표를 정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정하곤 해요. 2024년 책 50권 읽기. 일단 이 목표는 더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죠. 책 50권 읽기보다는 심리학, 행동경제학, 비즈니스 관련 책 각 20권씩 읽기. 이렇게 나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책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이런 인풋 관련 목표가 아니라 아웃풋으로 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책 50권 읽기를 책 한 권 쓰기로 바꿔서 정하는 거예요. 2024년 비즈니스 관련 책 한 권 쓰기. 이게 아웃풋으로 정한 목표인 셈이죠. 아웃풋으로 목표를 정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효율과 효과가 수동적인 인풋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이에요. 학습 효율성을 보면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경우 학습 효율이 5%이고 읽기가 10%에 불과하지만 설명하기, 가르치기는 학습 효율이 90%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바뀌죠. 1톤짜리 생각과 지식을 가진 것보다 100g의 행동이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아웃풋 80%, 인풋 20%로 시간 관리를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학습이 아닌 습득이 인생을 바꾼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 관리에서 목표를 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두 번째 비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최적화입니다. 목표를 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유의미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목표를 녹여낸 시간들로 최적화시켜야만 하죠. 최적화한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서 시간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은 낭비하지 않으려고 고정비와 예산은 관리하면서 시간은 작게 낭비되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돈에만 적용될 뿐 아니라 시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간도 고정시간과 가용시간을 파악하여 목표에 맞게 시간을 최적화해서 써야 하죠. 시간을 최적화하는 방법 3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순위, 메타인지, 망각 시스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순으로 말이죠. 이것 하나를 완수하면 나머지 목표들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3가지만 적어두고 1번부터 완수해 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내려놓는 거예요. 덜 중요한 일에 시간을 빼앗기는 건 인생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인생은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한정된 시간에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자유의지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있죠. 중요한 걸 먼저 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하다가 제대로 하는 것 없이 그저 사는 대로 흘러갈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라면 한 가지를 집중해서 임계점을 넘겨놓고 그 다음 다른 걸 선택하겠습니다. 시간을 최적화하는 두 번째 방법은 메타인지를 하는 거예요. 목표에 따른 계획을 일주일 정도 실행해 보면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록해 보세요. 나의 상태 체크를 정확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가계부를 쓰면서 어디에서 돈을 낭비했는지 체크할 수 있듯이 시간도 기록해서 시각화해보는 거예요. 어디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언제 컨디션이 좋은지, 언제 휴식이 필요한지 안다면 다음날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겠죠. 내 시간의 밀도를 체크해야 시간당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시간 최적화 세 번째, 망각 시스템을 이기는 겁니다. 사람은 무의식에 탑재되어 있는 두 가지 시스템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허사인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어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망각 시스템이죠.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이번 주제에서는 망각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망각 시스템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정한 목표와 계획을 내일 잊어버린다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제 살던 대로 오늘을 또 살게 될 겁니다. 또한 오늘 배운 내용을 잊어버린다면 오늘과 내일의 생산성 차이는 똑같겠죠. 따라서 우리는 목표와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누적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꿀팁들이 있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먼저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고 매일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나 화장실 문, 책상 같은 곳에요.
그리고 작은 종이에도 목표를 똑같이 적습니다. 이 종이는 지갑이나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두세요. 이제 매일 수시로 보는 겁니다. 5만 가지 생각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매일 내비게이션을 찍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일어난 직후와 잠들기 직전에 목표를 3번씩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목표를 세우고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곧 알려드릴 마지막 3번째가 가장 획기적인 시간관리 비법입니다. 이건 진짜 꼭 들으셔야 하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하루하루 점점 갭 차이를 벌려놓을 겁니다. 시간관리의 3번째 요소는 바로 복리와 레버리지입니다. 우리는 목표에 따라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해나가야겠죠. 만약 5년 후까지 10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정했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2억씩 모아야 5년에 10억인데 지금 1년에 2천만 원도 모으기 벅차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실에 맞춰서 목표를 축소하곤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인생을 바꾸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엔 비현실적인 목표처럼 느껴지더라도 목표는 크게 세워야 해요. 걱정을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게 지식과 능력은 복리로 쌓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복합기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화상을 찍어내는 드럼이라는 소모품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거 하나 수리하고 교체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1000개를 넘게 갈았을 땐 하나 수리하고 교체하는데 5분도 안 걸리게 되었죠. 이렇듯 지식과 실력, 능력은 복리로 누적됩니다. 지금 보내는 시간의 가치와 1년 후, 3년 후에 보내는 시간의 가치는 다른 거죠. 현재 시급이 1만원이라면 1년 후엔 2만원, 3년 후엔 5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더하기 방식을 벗어나 곱하기 사고방식을 탑재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느린 속도로 어느 세월에 인생 바뀌냐 하는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하루하루 누적되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산다면 어느 날 임계점을 넘기는 시점이 오고 가치와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런 복리 사고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시간의 한계를 완전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하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레버리지는 금융대출 받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레버리지 개념이긴 하지만 저는 시간을 대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레버리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물적 레버리지, 인적 레버리지, 컨텐츠 레버리지. 이 3가지만 잘 활용해도 시간을 48시간 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물적 레버리지는 앞서 이야기한 금융대출도 있지만 큰 범위로 봤을 때 투자를 뜻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을 때도 돈이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라던가 주식 배당금을 받는 식으로 말이죠. 이 물적 레버리지는 자본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가능하고 리스크도 있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인적 레버리지와 컨텐츠 레버리지거든요. 인적 레버리지는 쉽게 말해서 위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죠. 내 가치보다 일의 가치가 더 낮을 때는 위임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1시간에 5만원을 버는 사람인데 시급 1만원짜리 일을 하고 있으면 손해보는 거죠. 시급 1만원의 사람을 고용해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나는 1시간에 4만원을 버는 셈이지만 시급 1만원짜리 일을 하느라 4만원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리고 일을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과 돈을 벌기 위해선 레버리지 게임을 잘 해야 하는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다면 알아챌 줄도 알아야 하죠. 예를 들어 제가 다녔던 복합기 회사는 수리를 정말 잘하는 곳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손꼽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많은 업체에서 수리를 맡기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일이 수리를 하는 것이 조금 못마땅했어요. 레버리지를 당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리를 해서 버는 돈보다 수리에 매달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복합기 한 대라도 렌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간과 돈을 훨씬 안정적으로 벌어줄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수리를 맡기러 온 사장님들은 렌탈을 하는 데만 집중하고 고장나면 수리는 우리한테 맡겼습니다. 그렇게 1, 2인 체제로 월 1000만원에서 월 억을 벌어가고 있었죠. 이러한 인적 레버리지는 활용하면 너무 좋지만 적용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업무를 전반적으로 볼 줄 아는 상태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을 위임하는 사람이 일을 맡게 된 사람보다 수준이 못하다면 추후에 문제가 생겨도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돈도 백도 능력도 없다 하시는 분은 마지막 세 번째 컨텐츠 레버리지를 적용하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제가 만든 용어거든요. 컨텐츠 레버리지는 내 레벨을 높여줌과 동시에 시간과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엄청난 수단입니다. 돈을 굴릴 필요도 사람을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컨텐츠 레버리지라는 말처럼 그저 컨텐츠에 나를 복제하기만 하면 됩니다. 블로그에 글을 누적하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누적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의 컨텐츠는 내가 자고 있을 때도 24시간 일을 합니다. 마치 온라인상에 상품 상세 페이지를 하나 잘 만들어 둔다면 나를 대신해서 쉬지 않고 세일즈를 해주는 것처럼요. 이처럼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분야를 정해서 글과 영상을 온라인상에 꾸준히 누적해 보세요. 그럼 삶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심지어 온라인 플랫폼은 한 가지 소스를 여러 곳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기적인 레버리지인데요. 블로그 글을 써두고 유튜브 대본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을 1분 미만의 영상으로 짧게 만들어서 쇼츠와 인스타 릴스, 네이버 클립에 올리는 겁니다. 그럼 한 번에 일을 하는 거지만 여러 플랫폼에 올리면서 24시간 쉬지 않고 컨텐츠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레버리지 사고방식을 탑재하면 같은 시간을 보내도 훨씬 많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내가 직접 몸으로 떼어가며 일하는 것은 시간과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가용 시간을 만들어 컨텐츠 레버리지를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온라인상에 글 쓰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쓴 글쓰기 소책자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제 영상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시간에게 복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압도적으로 성공한 영앤 리치들은 모두 복리로 시간을 관리했죠. 셋째,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먼저 목표를 크고 구체적이면서 아웃풋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목표에 따른 시간으로 최적화하고요. 최적화하는 방법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기록해보면서 메타인지를 하고 계속 목표에 따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망각 시스템을 이기는 거였죠. 그리고 시간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복리 사고방식과 레버리지를 활용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넷째, 그럼 같은 시간을 보내도 훨씬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정말 잘 되실 겁니다. 제가 3년간 150권가량 책을 읽고 성공인들을 직접 만나러 다니며 깨달은 인사이트를 단 20분도 안 되어서 얻으신 거니까요. 하지만 아는 것으로는 인생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인생을 바꿔주죠. 미루는 것은 가난하게 살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미루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보내는 시간들이 보상을 잔뜩 가져다 줄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다음에도 귀한 인사이트를 아낌없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면 매주 영감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어치버였습니다.